보리밥 장군. 옛날에 어떤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은 배가 커서 한 끼에 보리밥을 2말씩이나 먹었대. 그래서 사람들이 보리밥 장군이라고 불렀다나. 보리밥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몸집도 여간 큰 게 아니야. 키가 서발 장대만하고 배도 뚱뚱하게 나와서 힘께나 쓰는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면 밥그릇 하나도 겨우 드는 헛개비 장군이지. 이 보리밥 장군이 밥만 축내고 집안일은 하나도 못하니까 아내가 그만 내쫓았어. 어디 가서 돈이나 벌어 오라고 말이야. 그래서 할 일 없이 집을 나섰는데 정처 없이 가다 보니 어느 산골에 가게 됐거든. 마침 그 깊은 산골에도 집이 한 채 있어서 그 집에 가서 밥 좀 달라고 했지. 그 집 할머니가 보리밥을 지어서 한 그릇 수북히 떠주니까 뭐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 하거든. 거참 배가 몹시 고팠나 보다 하고 또 한 그릇 드니까 이것도 뭐 사냥개 언똥 들어 먹듯 해치우지. 그렇게 해서 내리 10댓 그릇을 먹어치우니 주인 할머니가 그만 입이 딱 벌어져. 밥을 저렇게 많이 먹고 호대가 저리 듬직하니 힘께나 쓰겠구나 생각하고는 할머니가 이 보리밥 장군을 앉혀놓고 신세 한탄을 해. 여보시오 장군님, 우리 영감이 지난해에 나무하러 갔다가 호랑이한테 잡아먹혔는데 우리 아들 삼형제가 그 원수를 갚겠다고 날마다 호랑이 잡으러 산에 간다오. 그런데 호랑이가 좀 힘세고 날쌔야지. 몇 달째 허탕만 치고 있으니 장군님이 좀 도와주시구려. 그 말을 들은 보리밥 장군이 막 허풍을 떨어. 그럼 그러지요. 그까지 호랑이쯤이야. 2손 쓸 것도 없이 한 손, 이 한 손으로 때려 눕힐 테니 염려 놓으세요. 밤이 돼서 아들 삼형제가 산에서 돌아오니까 할머니가 너희들 호랑이 잡는데 도와줄 장군님 한 분 모셨으니 인사들 드려라 하지. 그러니 아들들이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해. 그러고 나서 이튿날 아침에 보리밥을 한 2어말 해먹고 이제 호랑이 잡으러 산에 가는 거지. 보리밥 장군은 산 밑에 서 있고 아들 삼형제는 산 위로 올라가서 호랑이를 몰았어. 보리밥 장군이 한참 서 있으려니까 저 산 위에서 집채만한 호랑이가 냅다 달려온다. 이 헛개비 장군이 뭐 어떻게 해. 그만 죽을 것 같아서 옆에 있는 나무 위로 용을 쓰고 올라갔지. 그런데 이걸 어째? 호랑이란 놈이 그걸 보고 입맛을 쩍쩍 다시면서 나무 위로 기어 올라오네. 보리밥 장군이 그만 혼이 다 빠져서 죽을 힘으로 냅다 소리를 질렀어. 아이고, 보리밥 장군 죽는다! 보리밥 장군 죽는다!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는지 호랑이란 놈이 나무 위로 기어오르다가 깜짝 놀라서 그만 나뭇가지에 코가 끼었어. 그래서 꼼짝도 못하고 매달려 있다가 죽어버렸지. 뒤늦게 삼형제가 와서 그 꼴을 보고는 눈이 둥그레지지. 장군님, 어떻게 저 큰 호랑이를 잡았습니까? 어떻게 잡긴. 그까짓것 한 손으로 모가지를 잡고 빙빙 돌리다가 내던졌더니 저 나뭇가지에 걸려 죽던데 뭘. 그러니까 삼형제가 탄복을 하면서 절을 12번도 더 해. 그리고는 아버지 원수 갚아줘서 고맙다고 보리쌀 10가마에다 산삼 3뿌리를 주거든.
보리밥 장군이 그걸 보더니 보리쌀은 우리 집에도 많으니 산삼만 가져가지 하고 산삼 세 뿌리만 달랑 들고 가. 뭐 힘이 있어야 보리쌀 10가마를 지고 가지. 그렇게 해서 또 정처 없이 길을 갔어. 한참 가다 보니 어느 집 앞에서 웬 아이가 엉엉 울고 있거든. 넌 왜 그렇게 울고 있니?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서 물건을 죄다 빼앗곤 가지도 않고 방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그거 아무 걱정 마라. 내가 내쫓을 터이니. 보리밥 장군이 또 큰 소리를 쳐. 어떻게 하나 했더니 곳간에 가서 떡매를 끙끙거리며 끌고 오네. 힘이 없으니까 나무 떡매도 잘 못 들어. 죽으림을 다해서 겨우 떡매를 끌고 와서 문지방을 베고자 하는 도둑놈 이마를 한 대 내리치고는 얼른 떡매를 뒤에 감추고 섰지. 도둑이 깜짝 놀라 눈을 뜨고 일어나 보니 키가 8대 장승 같은 사람이 떡 버티고 서 있어서 보기만 해도 겁이 나는데 보리밥 장군이 새끼손가락을 쳐들고 한다는 말이 내 이놈! 못된 놈! 내가 요 새끼손가락으로 튀겼기에 방정이지 엄지손가락을 튀겼으면 죽었을 거다. 하고 엄포를 놓네. 그러니까 도둑이 그만 혼이 다 빠졌어. 새끼손가락으로 튀겼다는데 이마에 혹이 남산만하게 났으니까 엄지손가락을 튀기면 정말 죽을 것 같거든. 그래서 예, 이거 죽을 죄를 졌으니 그저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하고 굽신굽신 애걸복걸 아주 기가 콱 질렸지. 그러니까 보리밥 장군이 점잖게 한마디 해. 그러면 네가 이 집에서 빼앗은 물건 다 내놓고 썩 가거라. 도둑놈이 칙소리도 못하고 하라는 대로 하고 가지 뭐 어떻게 해? 그래서 보리밥 장군은 도둑을 쫓고 그 집에서도 아주 대접을 잘 받았더란다. 무슨 대접을 받았냐고? 그야 보리밥 대접이지 뭐겠어? 한두 어말 잘 먹었다네. 요술 항아리. 옛날에 한 농사꾼이 괭이로 밭을 파일구고 있었어. 한창 신나게 괭이질을 하다 보니 괭이 끝에 무엇이 댕그랑하고 닿는 소리가 났겠지? 무엇이 묻혀있나 보다 하고 조심조심 파내니까 커다란 항아리가 하나 나오더래. 몸집이 큰 사람도 넉넉히 들어갈 만큼 큰 항아리더라는 거야. 그런데 군데군데 금이 가고 일그러진 데다가 볼품이 없어서 뭐 그다지 쓸모있어 보이지는 않거든. 이걸 어쩐다. 내다 버리려니 아깝고 그렇다고 딱히 쓸모도 없고. 농사꾼은 망설이다가 그 항아리를 집으로 가져왔어. 집이 워낙 가난하여 그릇이 모자라니 혹 쓸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다 하고서 말이야. 그걸 뒷곁에 갖다 놓고 넣을 것이 없으니까 우선 손에 든 괭이를 집어넣어뒀지. 그래 놓고 하루가 지났어. 이튿날 아침에 일하러 가려고 항아리 안에 들어있는 괭이를 꺼내지 않았겠어?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방금 틀림없이 괭이를 꺼냈는데 항아리 안에는 똑같은 괭이가 또 한 자루 들어있지 않겠어? 하도 이상해서 항아리 안에 들어있는 괭이를 또 꺼내보았어. 그랬더니 항아리 안에는 똑같은 괭이가 또 한 자루 들어있더래. 글쎄, 꺼내면 또 들어있고 꺼내면 또 들어있고 아무리 꺼내도 똑같은 괭이가 수도 없이 들어있더란 말이야. 이야, 이거 참 신기한 항아리로군.
농사꾼은 어떻게 되나 보려고 엽전 한 잎을 항아리 안에 넣었다가 꺼내봤지. 그랬더니 항아리 안에 똑같은 엽전이 또 한 잎 들어있어. 그걸 꺼내고 나니 또 한 잎이 들어있겠지. 옷을 넣었다가 꺼내면 똑같은 옷이 또 들어있고, 쌀을 한 대빵 넣었다가 꺼내면 쌀이 한 대빵 또 들어있고, 무엇이든지 넣었다가 꺼내면 똑같은 것이 자꾸만 나오는 항아리야. 농사꾼은 보물을 얻었다고 아주 기뻐했지. 이 소문이 퍼지고 퍼져서 마을 사람들이 모두 알게 되었는데, 이 마을에는 아주 욕심 많고 감대 사나운 영감이 살고 있었어. 이 영감이 소문을 듣고 나니 욕심이 나서 견딜 수가 있나? 아이고, 아까워라. 그 항아리 내 것이라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돈만 꺼낼 텐데,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될 텐데, 어떻게 하면 그 항아리를 손에 넣을꼬. 이렇게 밤낮으로 궁리하던 영감이 갑자기 무릎을 치며 벌떡 일어났어. 뭔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나 봐. 영감이 불이 났게 농사꾼 집으로 달려가는구나. 여보게, 자네 집에 있는 항아리를 어디서 얻었는가? 앞산 밑에 있는 우리 밭에서 파냈죠. 영감이 그 소리를 듣더니 입이 한방만해지면서 손뼉을 치는구나. 그러면 그렇지. 이제 그 항아리는 내 것일세. 농사꾼은 어안이 벙벙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구나. 이 사람아, 그 밭을 언제 누구에게 샀는가? 그야 한 10년 전에 영감님한테서 샀지요. 그것 보게! 그 항아리는 원래 내 것일세. 난 자네한테 반만 팔았지 항아리는 팔지 않았거든. 농사꾼은 억울했지만 듣고 보니 그럴듯하기도 해서 항아리를 돌려주려고 했어. 그런데 사정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이 나서서 경우에 없는 소리라고 거들거든. 욕심 많고 감대 사나운 영감이 얼마나 미웠으면 그럴까? 달라거니 안 된다거니 여럿이서 옥신각신 하다가 고을 언님에게 가서 재판을 받기로 했어. 모두들 항아리를 들고 원님을 찾아갔지. 찾아가서 사정이 이러이러하니 판결을 해주십사 했단 말이야. 그런데 원님은 원님대로 항아리에 욕심이 생겼네. 내가 저 항아리를 가졌으면 임금님도 부럽지 않게 살 텐데. 참으로 남주기 아까운 물건이로다. 드디어 원님이 판결을 내리는데, 너희들 말을 들어보니 양쪽 말이 다 그럴듯하다. 원래 밭 임자는 진작에 항아리가 제 밭에 묻혀 있었던 것이니 임자가 될 수 있느니라. 항아리를 파낸 사람은 제 손으로 항아리를 얻었으니 또한 임자가 될 수 있느니라. 그러니 공평하게 하자면 항아리를 반으로 나누어야 할 터인데, 그렇게 하면 깨져서 못 쓰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이 항아리를 나라에 바치도록 하여라. 그러면 서로 싸우는 일도 없어질 것이니 좀 좋으냐? 이러는구나. 옛날 고을 언님 말은 아무도 어길 수 없으니 어떻게 해? 농사꾼과 욕심쟁이 영감은 입맛만 쩍쩍 다시다가 빈손으로 돌아가 버렸지. 원님은 입이 해버려져서 항아리를 자기 집 대청에 갖다 놓았어. 그리고 사방팔방 귀하다는 물건을 구하느라 정신이 없어. 귀한 물건만 구해다가 항아리에 집어넣을 속셈이지. 그런데 이 원님에게는 나이 80이 넘은 아버지가 있었어.
원님 아버지가 대청에 나와 보니 여태 못 보던 항아리가 놓여 있거든. 무엇이 들어있나 하고 발돋움을 해서 큰 항아리 속을 들여다보았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니까 자세히 보려고 고개를 항아리 안으로 들이밀었지. 그러다가 그만 항아리 속에 쑥 빠지고 말았지 뭐야. 이거 참 큰일 났네. 원님이 귀한 물건 구하느라고 분주하게 돌아가다 보니 아범아, 아범아, 나 좀 꺼내다오. 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겠어? 얼른 달려가 보니 자기 아버지가 항아리 속에 들어가 있거든. 아이고 아버지, 거긴 왜 들어가셨어요? 간신히 아버지를 꺼내놓고 보니 항아리 안에서 또 소리가 들려. 아범아, 아범아, 나 좀 꺼내다오. 항아리 속을 들여다보니 자기 아버지가 또 거기에 들어있겠지. 겨우 꺼내놓으니까 또 항아리 안에서 소리가 들려. 아범아, 아범아, 나 좀 꺼내다오. 아버지를 꺼내놓으면 또 항아리 안에 아버지가 들어있고, 꺼내놓으면 또 들어있고, 자꾸자꾸 꺼내다 보니 온 대청이 원님 아버지로 가득 찼어. 원님은 아버지를 꺼내다 말고 누가 진짜 아버지인지 알아보려고 아버지, 하고 불러보았지. 그랬더니 그 수많은 아버지들이 다 같이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겠지. 원님은 기가 막혀 아버지를 더 꺼내지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기만 했어. 그런데 항아리에서 나온 원님 아버지들끼리 서로 싸움이 붙었구나. 다들 썩 물러가거라. 내가 진짜 원님 아버지다. 내가 뭔데 원님 아버지 행세를 하려고 드느냐? 나야말로 진짜 원님 아버지다. 뭐라고? 가짜 주제에 큰 소리를 쳐? 내가 진짜인 줄 모르느냐? 이렇게 서로 실랑이를 하며 옥신각신하는 거지. 수많은 원님 아버지들이 서로 밀고 당기고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항아리에 부딪히니까 그만 항아리가 와장창 깨져버렸지 뭐야. 항아리는 못 쓰게 되었고 아버지는 대청에 가득하고 원님은 하도 어이가 없어서 한숨만 푸푸 내쉬고 있더라나. 제 욕심에 제가 당한 거지 뭐.